네, 안녕하십니까. 춘천 톡방에서 특별히 야심차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바꾸자 춘천인데요. 바꾸자 춘천은 계속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춘천시 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을 소개할 텐데요. 지난 1월 19일 지방선거에 시장으로 나가겠다라고 출마 선언하신 강청영 후보님 모셨습니다. 강청영 후보님에 대한 먼저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청영 의원은 현재 그 강원도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계시고요. 시작하신 거는 춘천시 의회 5대, 6대, 8대 의원, 즉 3선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도 있습니다. 네, 사진이 상당히 젊은 모습인데요. 옆에 나와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 쪽 사진입니까? 저 지난 선거 때 찍었죠, 제가요? 그러면 4년 전인가요? 4년 전입니다. 도희 씨 4년 동안에 얼마큼 그 의정 활동이 힘드셨으면 좀 달라지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셨다는 지금 더 멋있을 증거겠죠? 것으로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프로필 지금은. 사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예. 네, 네. 자, 1월 19일에 그 예. 지방선거 춘천시장으로 출마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예. 선언을 하시면서 서민시장으로서 수부도시에 걸맞는 강한 춘천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내가 춘천시장으로 깃발을 꽂은 가장 중요한 동기와 계기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면서 그 춘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춘천은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수도권의 상수보호구역이라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가 생각할 때는 빛 좋은 개살구의 수부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우리 시민들도 잘 알다시피 기업도시, 혁신도시, 태권도공원, 그리고 국립한국문학관, 그리고 헬로키티 아일랜드 조성사업 같은 각종 수많은 사업들이 우리 춘천 시민들을 마음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춘천에 유치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민인 제가 서민시장으로 강한 춘천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춘천이라고 하셨는데요. 강한 춘천, 어떤 춘천일까요? 강한 춘천이라는 표현이 네. 뭐 이렇게 강하다, 뭐 외부적 그런 뜻보다도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춘천시 행정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다른 지역의 대형 사업들이 국책 사업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뺏기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도자, 리더십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통한 강한 춘천을 만들고 싶다는 뜻에서 강한 춘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내부적으로는 예쁜 춘천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춘천의 타이틀로 내부적으로는 예쁜 춘천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수부도시의 어떤 권위와 품격에 맞는 그런 어떤 강함, 네, 네. 그런 뭐 사업 유치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갖추면서 예쁜 도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어떤 네. 춘천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네.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뭐 시의회, 그 다음에 도의회를 이렇게 좀 두루 거치셨어요. 예, 예. 예,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특별히 뭐 기억에 남았던 것 있으시면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당시 민취협이라는 그 이제 단체가 있어서 민취협 운영위원을 거치면서 30여 년간 춘천에서 그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서 4번의 의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원 3번, 그다음에 도의원을 했는데, 지금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그 춘천시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미군부대 캠페지에 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소송을 제가 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여 10여 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승소하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시민사회하고 다 같이 연대해서 예, 예. 했었던 그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보통 후보 자체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사람들이 볼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당장의 경선 국면을 놓고 봤을 때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나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내가 조금 좀 보강하면 좋겠어 하는 점이 있다면요. 제가 그 장단점을 지금 말씀을 네. 하시는데 제 장점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뭐 팔불출 같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길로 걸어왔다. 그것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강점이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 일부 강성 이미지로 비춰지는 모습이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춘천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한 길로 곁눈질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것이 제 최대 강점이다. 그것은 이제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훌륭하시죠. 춘천을 위해서, 춘천 시민을 위해서 일해 보시겠다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말씀 드리기가 뭐하고 어쨌든 저 자신으로서는 한평생 지금까지 오직 한 길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게 저희 최대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직 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길은 어디로 난 길입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은 이제 잘들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호가 오직 한 길이신데, 네. 제가 생각했던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그 다음에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나름대로 지금껏 한 길로 걸어왔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사실상은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다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 경선이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치열해졌죠. 예, 민주당 판이 좋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각 선수들을 보면 또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그런 분들이시기도 한데요. 각각 지금 현재 이제 같이 경선의 물망에 오르고 계신 분들 다 이미 또 서로 아시잖아요. 네. 네. 나한테 가장 큰 그 아킬레스가 될 것 같은 후보 혹시? 제가 지금 춘천에 저는 이제 지난 1월 19일 날 도의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서민시장으로 강한 춘천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제 도의원직도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사퇴 선언을 했고 이제 2월 중에 사표를 낼 것이고 3월 2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선거라는 게 등록을 해봐야 누가 후보인지는 알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물망에 오르는 이제 4-5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 다 아주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저보다 남은 낫지 못할 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딱히 어느 한 분을 찍어서 그분이 나한테 가장 그건 아니라고 하고 네. 제가 올해 선거를 하면 7번째 선거를 합니다. 제 선거만. 그러니까 6번은 해서 이제 4번 되고 2번 낙마도 해봤는데 네. 선거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지 다른 후보와의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랫동안의 그 선거를 치른 경험을 지금 미루어서 보면 나 네,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네. 멘탈이 강한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오랫동안의 준비해온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길로 내가 계속 꾸준히 버왔던 그런 삶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들 또 아이디어가 있으실 텐데요. 강총령이 만드는 춘천은 다른 사람이 만든 춘천하고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청사진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그 시장 출마를 하고자 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네. 이미 저는 이제 시연 3선을 거칠 무렵부터 다음에 저한테 기회가 오면 시장을 출마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려 지금 한 7년여가 넘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시의원 역할을 하면서부터 제가 우리 춘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한 점이 있는데 저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3가지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뢰, 믿음, 투명의 행정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배려하고 소통하고 나눔의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한 춘천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춘천 시민들을 원하는 예쁜 춘천을 만들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하드웨어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네. 그 세 가지 점의 소프트웨어는 나름대로 뭐 시간이 얼마나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춘천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겠다라는 것을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물어보시면 그 큰 그 세 가지 틀을 깃들로 해서 세부적인 말씀은 좀 차차 드리죠. 뭐. 네. 신뢰와 투명의 행정, 그리고 배려와 소통. 신뢰, 믿음, 투명의 행정. 네. 신뢰, 믿음, 투명의 행정, 그리고 배려, 소통, 나눔의 사회를 만들고 또 강한 춘천.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을 그런 강한 춘천을 만드시겠다. 그렇죠. 네. 예. 이 세 가지가 기본 방향이라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꾸며질 예쁜 춘천의 한 모습이라고 예.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춘천과 관련해 춘천식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캠페이지 공원화 문제,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강원도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레고랜드 뭐 춘천시 땅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노동과 관련해서 환경사업소 문제까지 있습니다. 네. 이거 안 중에서 특별히 그 혹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주시죠. 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점 춘천에 아주 긴급한 현안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 관계상 그다음 또 제가 생각하는 문제를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캠페이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캠페이지는 제가 캠페이지에 살죠. 그렇죠. 근화동 그죠. 근화동 캠페이지 끝 부분에 사는데 그 캠페이지가 보시면 2005년에 폐쇄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춘천시 입장에서 제가 그 당시에도 시의원이었었는데 2005년에 폐쇄가 되고 지금 2018년이니까 무려 12년간 과연 춘천시는 뭘 했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 그 캠페이지가 철수를 하고 춘천시가 그걸 인계에 만들면서 공유지법이라는 이제 국가의 법률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 법률에 의해서 춘천시가 여러 가지 그 정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개발을 그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춘천 시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죠. 이광준 시장님, 최동용 시장님, 그 전에 유종수 시장님 때부터 세 분의 시장님이 거쳐가면서 그림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짧은 식견이 아니라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최초의 문제가 되는 게 캠페이지 약 한 19만 8천 평간 전체로 우리가 20만 평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춘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그 캠페이지에 대한 그 개발 계획도를 냈을 때 65%의 공원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공원화 문제. 그러니까 그 약속은 저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춘천 시민 중에서 캠페이지를 개발하자는 말도 있었고 아니면 뭐 다른 시설을 집어넣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춘천시가 그 국비를 캠페이지로 인해서 상당히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춘천시 행정이 앞으로 페널티도 먹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국비 반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현재보다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기본은 원칙대로 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캠페이지 개발은 뭐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그 레고랜드가 그 법정 주차 대수가 1,700여 대의 법정 주차 대수를 갖고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나 일부 용역에 보면은 레고랜드가 개장이 됐을 경우에는 4,000대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 대수보다 주차 대수가 모자르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캠페이지에 지하를 개발을 해서 지하에 지하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지 간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레고랜드와 관련된 부속 건물이나 아니면 춘천시가 따로 그 레고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캠페이지에 지상이 아닌 지하에 예를 들어 뭐 쇼핑몰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 지하 1층에다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캠페이지의 지상 부분은 가급적 중앙정부에서 최초에 냈던 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고 공원화로 가고 지하 부분을 개발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국비와 도비를 춘천시가 재원을 춘천시 전액 시비를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레고랜드 문제입니다. 네. 제가 강원도의 의원을 하고 원내대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레고랜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 집행부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였었냐 하면 과연 레고랜드가 춘천에 유치가 돼서 진행되는 과정에 춘천시는 무엇을 했나?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떡이나 보고 뭐 이러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이제 선거 공약에도 그걸 집어넣는데 춘천시가 한 것은 그 뭐 준공식이다 기념식이다 할 때 뭐 할 때 와서 폭파 단체 한번 누르는 일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레고랜드가 최문순 도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레고랜드가 강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삼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춘천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해 당사자인 춘천시가 그래서 어떤 저는 일이 있는가. 춘천시가 그동안 조금 그 점에 미비했던 것이 아쉽고 저는 제가 만약에 시장으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 춘천시가 레고랜드에 뭐 본공사비를 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직간접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레고랜드가 생기면서 그 혜택은 다 누가 봅니까? 우리 춘천 시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강원도정에 맡겨놓고 최문순 지사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나 몰라라. 왜 안 되냐? 강원도가 알아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춘천시의 책임과 역할 부분은 레고랜드 문제에 관해서는 네. 그리고 강원도정의 최문순 지사께서 네.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자금 계획과 네. 확실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서 어쨌든 기회가 됐을 때 춘천시도 레고랜드에 직간접으로 참여를 하는 방안을 참여해야겠다.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환경 문제는 환경사업소. 네. 환경사업소 문제는 춘천시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네. 제가 그 속기록을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노사라 그래서 노측과 사측에서 문제. 근데 저는 그 춘천시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있어서 고용승계 문제. 나는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속히 최초에 약속한 대로 그 사측에서 우리 노측을 그 계약서에 아니면 이면 계약이 아닌 그 순리대로 풀어가는 방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세 가지는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여쭤봤던 문제고 네네. 저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을 네. 더 드리면요. 춘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의원을 하면서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보면 춘천이 지금 현 상태에서 레고랜드라든지 아니면 캠페지 개발이 되고 기타 여러 현안들이 해결이 됐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여러 가지 자급자족을 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춘천을 찾아줘야지만 관광이 됐든 농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춘천 사회 구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나 직장인으로 돼 있는 한 분류, 그다음에 이분들과 같이 공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특별하게 뭐 다른 그 분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없죠. 예, 없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제 관광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그 중앙정부 정책이나 강원도 정책에 의하면 북방 정책이라 그래갖고 우리 저 속초, 양양, 강릉, 삼척, 동해 이쪽 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네. 모든 정책이. 그러다 보면 춘천이 과연 살아남을 길이 뭔가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 저는 춘천시가 인근에 있는 홍천, 양구, 화천과 통합을 해서 광역 대도시로 가야 된다. 광역 대도시로 갈 때에 춘천의 그 생존권을 화천 군민이나 양구 군민이나 홍천 군민들과 같이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과 같이 연계한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대통합 광역도시 하자는 게 뭐냐면 2014년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네네. 2010년에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 이제 그쪽에서 통합을 해갖고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사례로 보는데 네. 춘천에 지금 28만 인구, 그다음에 홍천, 화천, 양구를 합쳐야 네네. 그래서 그 그 규모가. 합치는 시민과 군민의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그 전제 조건 로드맵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 관광 분야, 화천에 산천어, 춘천에 만약에 뭐 인형축제라든지 마임축제라든지 연극제라든지 있고 양구에 우리가 잘 아는 DMZ가 있고 홍천에 귀농귀천이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그 관광 패키지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농업의 패키지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기후 상승으로 인해 갖고 이제 이 농업이 자꾸 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돼 있을 때 특히 이제 그 작물들이 받을 때 그 과수농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홍천의 사과, 네. 양구의 멜론, 뭐 춘천의 뭐 도마도, 방울도마도, 그다음 화천의 뭐 인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그 광역 대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전제 조건 로드맵으로 그게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 농업이나 관광이나 패키지화하자. 이것이 나는 우리 영서에 있는 4개 시군이 같이 살 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아이디어들, 그렇죠. 인근 지역들을 통합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상을 하셨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협동조합이죠. 시선을 더 넓혀주는 대한 언론은 꼭 필요합니다. 주간신문 춘천 사람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하신 얘기는 광역 대도시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파이 자체를 좀 넓히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우리 춘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춘천을 찾아주실 때 가장 네. 이제 애초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교통망입니다. 네. 뭐 KTX도 생기고 고속도로도 있지만은 지금 저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차들이 다 정차해 있죠. 정차. 주차장 같죠. 주차장화돼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제2 경춘 국도가 나는 조속히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일부 타당성 그 예산이라든지 확보가 다 완전하게 실시 설계 비용이 안 나와 있는데 제2 경춘 국도를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 분의 국회의원, 뭐 한 분의 시장 이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야말로 춘천 시민 모두가 단결을 해서 진짜 뭐 중앙정부로 상대로 해서 투쟁할 것이 있으면 투쟁을 하면서 제2 경춘 국도가 조속히 설치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제2경춘 국도 중에서도요, 그 서울에서 그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있는 국토부에서 그리고 있는 그 노선보다도 그 우리 가평이나 우리 남양주, 그다음 춘천이 3개 시군이 그 경춘선 국도 관련해서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우리 춘천 시민과 가평 군민이 원하는 그러한 그 제2경춘 국도가 되도록 우리 춘천 시민 모두가 저는 단합을 해서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 접근권을 도심 서울로부터 또 인근 경기도권으로부터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서 제2의 경춘 국도 그것을 설치하는데 그냥 우리 힘만이 아니라 거기 도로가 지나가야 되는 인근 또 인근 시군하고 같이 타 시도군하고도 같이 이제 엮어서 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요. 이번에는 좀 가볍게 그러나 뾰족하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강청경 의원님 하면 뭐 어떤 느낌이 있느냐도 있고 뭐 그냥 재미있게 묻기 위해서 어떤 거 묻고 싶으세요?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온 것들입니다. 먼저 자, 자신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왜 그런 동물을 이렇게 나는 이런 동물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 동물로 나를 표현한다 한다면 그건 제가 옛날에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원래 60년생입니다. 쥐띠입니다. 네. 쥐띠인데 네. 제가 그 가끔 이제 그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쥐띠니까 이렇게 뭐 쥐를 이렇게 우리 뭐 아니 그 뭐라 그래 전염병을 옮기거나 이러한 거로 생각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쥐로 봐주시면 제가 좀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네, 그러시고 밤늦게까지. 네. 제가 좀 부지런하다 보고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잘 다니죠. 춘천시를 그다음에 뭐 행사를 잘 간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춘천시의 구석구석을 제가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띠답게 쥐처럼 열심히 잘 돌아다닌다. 그래서
쥐라고 부지런한? 생각합니다. 야, 부지런함. 쥐인데 쥐가 갖고 있는. 우리 사실은 12간지에서도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쥐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쥐였다고 하는데요. 그래, 부지런한 의미로서 나는 쥐다. 뭐 이런 거고요. 네. 또 하나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자, 이건 좀 까칠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역량보다 관운이 좋아서 이렇게 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마지막 특히 이제 그 도의원 될 때는 사실은 뭐 특별한 경선을 거치거나 그러지 않고도 오시게 됐었는데요. 예.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실까요? 당연합니다. 네. 제가 34세, 34세 국회의원에 한번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34살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나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38에 춘천시 의원이 됐습니다. 네. 춘천시 의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는 빨갱이. 그때 이제 제가 신한민주당, 평화민주당 거치다 보니까 국민의힘, 뭐 민주당 거치다 동네에서도 제 친구부터 저한테 그랬어요. 빨갱이. 빨갱이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선거를 나가선 크게 실패를 안 했습니다.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이죠. 근데 제가 그 선거의 올해를 7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선거는 우리가 그런 소리 하죠. 운칠기삼이다. 네. 근데 저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이 99%고 내 노력은 1%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겸손하신 죽어라고 평가입니다. 네. 1%를 내가 노력을 해서 99%의 운이 따라야 된다. 네. 제가 시의원 3번 하고 도의원 나가면서 당내에서도 경선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있던 당이 경선을 안 하는 당이 아니라 제가 출마를 하면 다른 분들이 출마를 안 해주셨어요. 워낙 막강한 분이셔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게 제가 출마하면 경선자가 없어서 제가 단독 후보니까 단독 나가서 단독으로 되고 그 도의원 나갔을 때도 저 경선 안 했죠. 그렇죠. 당에서. 네. 후보자가 없었죠. 근데 후보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출마를 해주시면서 네. 제가 이제 단독 후보가 돼서 나갔더니 또 상대방이 법적 하자가 있어서 제가 무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운 저 반드시 있습니다. 관운이 있는데 그 관운이 제가 공무원의 관운이 아니라 선거운이 있습니다. 선거운이 있는데 감히 주저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99%의 운을 위해서 1%를 나름껏 최선을 다해서 선거 기간에만 임박해서 제가 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선거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당선증을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또 선거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무려 제가 16년의 의정 활동을 했는데 운도 좋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잘 봐주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선거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이길 것 같은 기운이. 예. 네, 그래서 그 1%를 내내 평상시에 계속 보태오셨던 거죠. 그렇죠. 예, 99%의 운을 완성시키는 그 1%의 노력. 그것이 그렇죠. 없으면 또 완성이 안 되니까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상당히 정말 이렇게 자신만만함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그 의원님의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장기일 수도 있고요. 예, 좀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는 이러이러한 내가 도의회나 시의회 하면서 이런 보람이 있었던 걸 얘기하셨는데, 이건 너무 안타까워 하는 점이 혹시 하나 있을까요?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그랬고, 도의원 할 때도 그랬고, 안타까운 점 굉장히 많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44분의 강원도 의원들이 계십니다. 현재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정당 구성을 보면 무소속이 한 분이시고, 우리 이제 민주당이 6명입니다. 지사께서 우리 최문순 도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껌껌이 발목이 잡혔다는 표현보다 어쨌든 여러 가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이 도민들이 다음 또 18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로운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이 시대적인 그 조류에서 볼 때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좀 많이 당선시켜 주셔서 그 기초의회나 광역의회가 새로운 정부와 손잡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로 제가 안타까운 점을
6명이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맨날 허구한 날 37명에 치다 보니까 네. 뭐 아시는 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그 2년 전에 후반기 의장당 구성할 때도 네. 저희가 오직했으면 본회의장을 걸어 잠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적어도 강원도에서만큼은 18개 시군과 강원도 의회에 우리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을 많이 의회로 좀 보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애석한 점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수적으로 열세 있다 보면 어떠한 것을 관철시키기도 어렵고 못합니다. 제대로 감시 기능이나 예, 이런 예. 것을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 저도 도의회를 지나보면서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 속에 계셨을 때 더 많이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강청룡 의원님에 대해서 시장이 또 시장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상당한 그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뭐 계속해서 그 궁금증을 채워주실 만한 그림들은 계속 제시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맞죠? 네. 자, 여러분 끝으로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 저 강총령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춘천 시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춘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때 뭐 빨갱이 그다음에 저거 너무 강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분들은 저는 애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춘천의 속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30여 년이 넘는 오직 한 길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16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비판,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서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춘천 시민을 위해서 서민시장으로서 강한 춘천을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가 예쁜 춘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이깁니다. 제가 후보가 됩니다. 민주당에 그것도 자랑스러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 후보가 강청룡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 바라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99%의 운과 1%의 노력이 만나서 100%의 성과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역시 춘천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오늘 같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